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고된 하루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침대에 누워 무심코 SNS 피드를 넘깁니다. 손가락을 몇 번 튕기다 보니 누구는 1인당 20만 원이 넘는 오마카세에서 셰프가 건네는 스시를 찍어 올렸고, 또 누구는 수영장이 보이는 5성급 호텔 통창 앞에서 와인잔을 들고 웃고 있습니다. 그 순간 방금까지 내가 먹었던 편의점 도시락이나 내일 아침 지옥철을 타고 출근해야 하는 내 일상이 갑자기 초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만 빼고 다들 이렇게 잘 사나? 나는 대체 뭘 위해 이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분명 1분 전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았던 내 기분이 단 몇 장의 사진 때문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단순히 부러워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속이 좁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정교하고도 무서운 심리학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SNS 속 화려한 일상에 이토록 무력하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비교의 늪에서 어떻게 내 자존감을 건져 올릴 수 있는지 그 심리학적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더 이상 남의 하이라이트 영상 때문에 내 비하인드신을 미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심리학에는 사회 비교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한다는 이론이죠. 문제는 우리가 비교 대상을 설정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교 대상이 내 옆집 이웃이나 학교 친구 정도였습니다. 생활 수준이 비슷했기에 비교해도 큰 박탈감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SNS는 우리 앞에 전국구, 아니 세세계적인 비교 대상을 끊임없이 대령합니다. 그것도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만을 편집해서 말이죠. 여기서 첫 번째 비극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편집된 하이라이트와 나의 무보정 일상을 비교합니다. 오마카세를 먹는 그 사람도 사실은 한 달 내내 야근하며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고 카드 할부금을 걱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호텔 수영장에서 웃고 있는 사진 뒤에는 그 사진 한 장을 건지기 위해 수십 번 셔터를 누르며 느꼈던 피로감과 연인과의 말다툼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의 뇌는 그런 맥락을 생략합니다. 오직 눈앞에 보이는 결과값만 받아들입니다. 그는 행복하고 나는 불행하다 라는 단순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초점 오류입니다. 타인 삶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느라 그들의 삶 전체가 나보다 우월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체면과 사회적 인정을 중시하는 공동체 문화가 강합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남에게 보이는 것을 통해 나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크죠. 그러다 보니 오마카세나 호캉스는 단순한 소비를 넘어 나는 이 정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심리적 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완장이 없는 나는 자연스럽게 도태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굳이 비싼 돈을 들여 사진을 찍고 올릴까요? 그것은 우리 뇌의 보상 체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SNS의 좋아요와 댓글은 우리 뇌에서 도파민을 분출하게 만듭니다. 누군가 내 화려한 일상을 부러워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우리는 강력한 쾌감을 느낍니다. 이 쾌감은 중독성이 강합니다. 처음엔 소소한 카페 사진으로 만족하던 사람이 점차 더 비싼 호텔, 더 화려한 식당을 찾게 되는 이유입니다. 소위 말하는 인증샷 문화는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의 부러움을 사기 위한 전시적 소비로 변질됩니다. 문제는 이 도파민의 유통기한이 짧다는 점입니다. 사진을 올린 직후에 고향감이 사라지면 다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더 큰 자극, 더 화려한 일상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 내면의 목소리는 사라집니다. 내가 정말 이 음식을 좋아하는가가 아니라 이 음식이 사진에 예쁘게 나오는가 가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SNS에 매몰된 삶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자존감의 운전대를 맡겨버립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변덕스러운 기준에 내 행복을 맡기니 자존감이 안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남의 반응이 좋으면 올라갔다가 반응이 시들하면 바닥으로 떨어지는 롤러코스터 자존감이 형성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오마카세와 호캉스를 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교하게 설계된 마케팅의 결과물일 때가 많습니다. 기업들은 SNS를 통해 이 정도는 누려야 성공한 인생이다. 열심히 일한 당신, 이 정도 보상은 당연하다.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심리학자 자크 라캉은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멋지다고
있다고 말하는 것, 사회자 가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을 내 욕망으로 착각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박탈감은 나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낸 표준 행복의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평범한 삶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었다면 지금 SNS가 보여주는 평범은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을 가고 주말엔 고급 카페를 가며 특별한 날엔 명품 선물을 주고받는 삶입니다. 이 상향 평준화된 평범함에 도달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나고자라고 규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느끼는 부족함은 실제 당신 삶의 결핍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주입된 비교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첫째, 디지털 디톡스가 아닌 심리적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SNS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드를 볼 때 의식적으로 되뇌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 인생의 0.1%에 불과한 편집된 장면이다. 사실을 사실로 보는 연습만으로도 감정의 동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전시할 수 없는 행복을 찾으세요.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나에게는 깊은 충만감을 주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비온 뒤의 흙내음, 사랑하는 강아지와의 산책, 혹은 오랫동안 묵혀둔 취미활동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행복은 타인의 좋아요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나의 성취를 기록하세요. 남의 성취를 구경하는 대신 내가 오늘 해낸 작은 일들을 기록해보세요. 오늘 30분 운동했다. 어려운 업무를 끝냈다. 같은 사소한 기록들이 모여 단단한 자존감의 뿌리가 됩니다. 남과 비교하는 나를 멈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셰프가 건네는 스시 한 점의 가격이나 호텔의 별 개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연이 아닙니다. 무대 조명을 끄고 내려왔을 때 어두운 방 안에서도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그 어떤 오마카세보다 귀하고 그 어떤 5성급 호텔보다 안락한 당신만의 진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발견한 나만의 소소한 행복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마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남의 시선이 아닌 당신의 마음을 먼저 돌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